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중세의 정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랑 이제 수업을 하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갑자기 길어져서 힘들어 했을 텐데 고려, 그러니까 중세의 정치가 그래요. 그만큼 내용도 많고요.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화면 보면서 네 번째 단원입니다. 대외관계의 변화,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대외관계에서 내용 하나 쓰고 시작할게요. 자, 당시에 고려는 누구랑 놀고 누구랑 놀지 않았냐? 자, 당시 고려는요. 친송 정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광종 때 송나라와 교류를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송나라와는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송나라로부터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말 고맙게 송나라도 우리와 놀아요. 왜? 당시에 고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문화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자, 당시에 북방민족이죠. 거란, 요 나라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송나라와 놀면서 누구를 배척하냐? 거란을 배척합니다. 거란을 미워하죠. 발해를 멸망시킨 야만족이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란을 미워했는데, 자, 당시에 거란은 우리가, 고려가 송나라와 친한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세 차례 쳐들어오는데,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란의 침입과 격퇴고요. 고려의 대외정책 때문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내용을 문장 하나로 정리합니다. 고려의 대외정책은 줄여서 친송, 배요정책. 여러분, 여기에서 요 나라가 누구? 거란입니다. 야율보기가 거란족을 이끌고 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즉 송나라와 친하고 거란을 배척했다. 자, 이것에 불만을 품고 거란이 쳐들어오는데요. 자, 먼저 거란의 1차 침입, 누가 나가서 싸웠냐? 서희 장군이 나가십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 자, 당시에 거란의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 서희 장군 외교 담판, 책상 하나 놓고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우리가 원래 너희랑 친하고 싶은데 압록강 부근에 여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여진을 좀 쫓아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란은 단순했어요. 알았다. 그럼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 줄게. 결과 압록강 부근의 여진을 몰아내면서 서희는 어디까지 획득하게 되냐? 강동 6주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지도에서 위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란과 교류를 맺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송나라와 놀지 않을게. 너희랑 교류할게.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우리는 여전히 송나라와 놀았죠. 그리고 목종을 패하는 과정에서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까지 함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활약했냐? 양규의 활약으로 또 거란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는 강조의 정변과 친송 정책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쳐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또 한 번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자,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이제 퇴근을 했었는데 우리가 또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현종의 입조가 거부되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누가 나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죠. 자,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거란의 3차 침입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라든지 소송령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의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세력 균형 유지.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겼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리미리 대비를 합니다. 성을 2개 쌓게 되는데요. 개경 주위에는 나아성, 그리고 압록강에서 도련포 일대까지 국경이 확장되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란의 침입으로 3번 싸웠는데 각각의 장군들 이름 기억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까지 거란의 침입 과정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란하고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정벌하러 가는데, 자, 이번에는 여진으로 갈 거예요. 지도 확인하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까 전에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여기를 획득했다라고 했죠? 강동 6주입니다. 그리고 이 강동 6주 중에서 귀주에서 귀주대첩이 있었고요. 전쟁 이후에 요 국경 보이죠?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국경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였어요. 태조 때. 이래서 국경이 또 한 번 확장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진을 정벌하러 가는데, 자, 지도에서 위치. 여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진하고 우리는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었는데, 자, 여진을 정벌하러 갑니다. 누가? 윤관이. 자, 교재를 볼게요. 원래 우리는 여진에게 회유와 동화 정책을 펴서 여진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자, 이때 여진을 먼저 정벌하러 누가 가냐? 윤관이 가게 됩니다. 자, 윤관은 당시에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죠. 별무반을 조직.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 땅에 뭘 세우게 되냐? 동북부성을 세우게 됩니다. 동북부성 축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북부성이 여진 땅에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그리고 여진이 매일 간청을 합니다. 돌려달라고. 자,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해요. 여진의 간청 때문에 이 동북구성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후에 여진은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진은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진은 세력이 커지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 고려의 군신관계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진은 우리하고 그냥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여진보다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정벌을 했죠. 근데 여진이 하루아침에 부족을 통일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관계가 뭐죠? 임금과 신하. 자기들이 임금, 우리가 신하를 하래.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누가 받아들였냐? 지난 시간에 죽었어. 누구죠? 이자겸. 이자겸과 문벌 귀족들이 금나라와 4대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북방으로 진출해야 하는 북진 정책이 좌절되고요. 이자겸은 이로써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여진과 이렇게 4대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냐? 몽고입니다. 자, 여러분 몽고는 우리가 외부 교재에서는 이제 몽골이라는 표현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몽고라는 표현이 좋지 않대요. 몽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이라고 모두 다 표현을 바꾸고 있는데, 자, 몽골과의 전쟁은 왜 했을까? 자, 일단 우리랑 몽고의 관계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몽고는 여기 위에다가 한마디만 쓸게요.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냐?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연합을 한 적이 있었어. 거란 격퇴 시 연합. 그래서 강동성 전투라고 해서 거란을 격퇴할 때 힘을 합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몽골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또 뭘 요구를 합니다. 과중한 곡물 요구. 무리하게 뭘 달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몽고의 사신이죠. 저고여 피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몽고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몽고는 우리나라에 8차례 침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몽골과의 싸움은 먼저 1차와 2차 그리고 나머지는 번호를 달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몽고가 이제 처음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누가 나가서 싸웠냐? 귀주성에서 박서가 항전을 합니다. 귀주성에서 박서가 열심히 싸웠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강화를 체결해서 몽골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 수도를 옮기죠. 강화천도. 그러니까 몽고가 기마민족이잖아요. 말 타고 다니니까 해전에는 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로 갔는데 얘네들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몽골은 계속 쳐들어오는데 자, 이후에는 서인성에서 김윤우와 부공민들이 함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김윤우 같은 경우는 몽고의 적장이었죠.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는데 자, 이후에 3차부터 8차까지는 농민과 노비, 천민들의 활약으로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하게 되고요. 자,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재가 소실이 됩니다. 자, 대장경 초판과 황룡사 9층탑이 소실됐고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교제에 넘어갑니다. 옹건파의 활약으로 최씨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조정은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면서 개경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그 결과 우리는 이후에 누구의 간섭을 받게 된다? 원의 간섭을 받게 되고요. 몽골과의 싸움 이후부터 우리는 무슨 간섭기가 시작된다? 바로 원 간섭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하나 정리할 건데 자, 몽골과의 싸움은 결국 우리가 강화를 맺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 삼별초라고 하는데요. 삼별초는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몽골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동 경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곳으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과의 그 전쟁에서 삼별초의 항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만 밑줄 그을게요. 교재에 써 있습니다. 의, 고려인의 배몽사상과 무슨 정신? 자주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스스로 싸운 거잖아.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까지 몽골과의 전쟁으로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원 간섭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의 자주국 지위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부터 8차까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원나라도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헷갈립니다. 왜 갑자기 원이냐? 몽골이 징기스칸 사후에 나라가 4개로 찢어지고요. 그 중에 하나만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즉위하면서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바로 원나라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원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까지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의 내정 간섭,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2차례 우리가 그 원나라가 일본으로 원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을 정벌하러. 그때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례 원정 때부터 간섭을 받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 이제 2개의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원의 내정 간섭 리을부터 정리하면 민정감찰관이죠. 다루가치를 파견하게 되고요. 또 내정 간섭 기구라고 합니다.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정동행성이 바로 일본에 갈 때 설치하고 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데 우리 영토를 얘네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요. 쌍성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하나는 제주도에 만든 거 탐라총관부까지. 자, 이렇게 3개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고요. 또 관제의 개편. 관제의 개편은 여러분 한마디로 쓸게요. 관제와 왕실 용어가 어떻게 됐다? 격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데 원이랑 우리랑 같은 수준의 표현을 쓰면 원나라가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다 뜯어 고치는데 폐하라는 말이 전하라고 바뀌는 시기가 요때. 그리고 태자가 세자로 바뀌는 시기가 요때고요. 당시의 임금들 앞에는 다 충자가 붙습니다. 충선왕, 충렬왕, 충모광. 다 원에 충성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 수탈이라 해서 많은 물건들, 막대한 곡물의 부담이 있고요. 또 여자들도 이때 많이 넘어가죠. 뺏기게 됩니다. 공여. 공여하면 여러분 이제 기황후 또 생각할 텐데, 자, 이러한 모습이 원 간섭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당시에는 원나라의 풍속이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탈은 아니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것 몽골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알 거예요. 뭐 영화, 중국 영화에서 보면 그 황비용 머리라고 하는 거 변발이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만 머리가 있고 옆에 싹 밀어버리는 이러한 변발이라든지 호복, 이러한 원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몽골풍까지 유행하는 게 당시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의 모습인데, 자, 이때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교재 한 장 넘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원나라의 간섭기 때는 먼저 고려의 정치는 누가 주도했냐? 이들입니다. 권문세족의 성장.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전까지는 누구였죠? 무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조금 구분을 하는데 무신은 무신정변으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1170년. 그래서 무신이 주도하다가 몽골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도권이 권문세족으로 넘어오는데, 권문세족은 과거의 문벌 귀족들, 무신 집권 때 이제 억눌려 있던 문벌 귀족하고 당시에 이제 원 간섭기 때 활동했던 역관이나 환관들을 말하는데, 자, 이 권문세족의 특징은 여러분 거기 써 있습니다.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농장을 확대하고 막대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부자예요. 그런데 권문세족의 특징 2가지 더 적으면, 권문세족은 일단 친원파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랑 친하면 친일파죠? 원이랑 친하니까 친원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불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신진 4대부와 대립하는데, 자, 이러한 권문세족이 성장하면서 당시의 정권을 주도하게 되고요. 왕들은 뭐 했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했고요. 드디어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개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공민왕은 시기를 잘 탔어요. 어떤 시기였냐? 원나라가 이제 점점 망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원명 교체기에 시작되는데, 자, 당시 공민왕의 노력은 2가지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왕권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반원 자주 정책 따로,
왕권 강화책 따로 정리해놨는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반원 자주정책 대표적으로 3가지 적어보면 첫 번째, 기철. 대표적인 권문세족입니다. 이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을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친원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거든. 그리고 누구랑 친해? 원나라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친원파를 몰아내고요. 또 내정간섭 기구였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동행성 폐지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원나라가 했던 걸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관제나 왕실의 용어 같은 게 다 격화됐죠. 다 용어나 관제를 복구합니다. 용어와 관제 복구. 그리고 4번 우리가 마지막 줄에 써놨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몽골의 그 스타일들이 유행을 했다고 했어요. 몽골풍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때 반원 자주 정책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데요. 철령 이북 지방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을 공격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반원 자주 정책. 자,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3가지인데 당시의 정권에 방해가 되었던 그 최씨 정권 기구죠. 정방을 폐지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유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균관의 그 수업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통해 유학교육을 강조했다. 그래서 성균관 기능 강화. 자, 그리고 당시에 신돈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노비가 된 사람들을 돌려주는 겁니다. 원상태로. 그래서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개혁적입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 왜 실패했냐? 누가 반발했다고 써있죠? 권문세족이 반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의 반대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신진 4대부입니다. 새로운 세력이죠. 그런데 이 신진 4대부들이 아직 기반이 약했어요. 결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조선이 등장하게 되죠. 자, 지도에서는 우리가 쌍성 총관부가 있던 여기 철령 이북 지역을 확인할게요. 공민왕이 이 지역을 다시 회복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신진 4대부의 성장 그리고 권문세족과 비교하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진 4대부가 등장하면서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진 4대부는 누구냐? 첫 번째 교재 보면서 출신 배경부터 적으면 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었냐? 밑줄 학문적 실력을 바탕으로, 즉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 그러니까 이들은 고위 관직이 아니고 중소지주층과 향리들, 오로지 능력으로 과거를 봐서 관직에 나온 사람들. 자, 두 번째, 이들의 정치활동 2가지. 첫 번째,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성향을 키웠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가장 큰 특징,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계는 권문세족과 이들의 모습이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처음에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냐?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치에 등장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주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개혁 정치는 실패했고요. 자, 이들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했죠. 신흥 무인 세력.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무인 세력인데요. 이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무인 세력 누구냐? 이성계, 이방실, 그리고 최영, 최무선 등입니다. 자, 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고려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명예요동정벌을 주장하던 최영과 이를 반대하던 이성계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워 이 요동정벌을 반대했지만 결국에 최영과 우왕의 권유로 요동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왔죠. 그리고 압록강 부근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 4대부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들에게 경제적 기반, 과전법을 실시해주고 온건파 4대부를 제거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자,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 과정은 고려의 멸망부터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전쟁 이후에 원간섭기 그리고 신진 4대부와 고려의 멸망 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선을 들어가면서 고려의 멸망 그러니까 조선 건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려의 대외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 거란의 침입, 여진정벌, 몽고와의 전쟁.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정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서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정치. 원간섭기에는 우리가 내정 간섭을 당했고요. 영토 상실, 관제 개편, 또 막대한 곡물 부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이랑 왕권 강화 정책 기억하시고요. 고려의 멸망은 조선의 건국 과정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선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시대로 오고 있는데요. 고려와 조선은 비교하는 단원이 많기 때문에 고려 충분히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조선은 어떤 모습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